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조금만 송사에 휘말려도 타격이 크기에 언제나 사생활을 조심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최민수가 식당 할아버지한테 모함을 당했던 사건이나 리쌍이 세입자에게 슈퍼 을지를 당했던 사건처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봉변 당했던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예슬입니다. 한예슬은 정말 많은 협박 또는 모함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여담이지만 2008년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신인상 후보에 올랐지만 서우가 신인상을 탔는데 1부가 끝나고 한예슬이 퇴장하자 사람들은 신인상 못 타서 나간 거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한예슬은 바로 미니홈피를 통해 본인이 참 부족했던 것 같다며 바로 사과를 하는데요. 한 팬이 한예슬의 미니홈피에 들어와서는 연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으며 늘 인기만 따지고 얼굴만 이쁘다며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남기자 한예슬이 직접 댓글을 통해 제가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니요 라며 억울함을 표하면서 정말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네요. 저를 만나주시겠어요? 라고 하여 악플러가 오히려 개이득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현피이슬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한예슬이 포르쉐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사이드미러로 한 사람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갔다는 뺑소니 뉴스가 터지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한예슬이 나를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들어갔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매니저를 통해 돈으로 합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사들은 이미 한예슬을 뺑소니 범인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한예슬 측은 사고 직후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신원을 확인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전했으며 이후로도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뺑소니 신고를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CCTV까지 공개하는데요. CCTV를 보면 피해자라는 분이 차가 오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한예슬이 차에서 내리지는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CCTV는 국과수까지 가게 되었는데 국과수에서는 오히려 차가 엉덩이와 부딪혔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한예슬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거론하며 거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하였다고까지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경찰이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며 끝이 납니다. 다음 사건은 이 영상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고 한예슬이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찬반이 갈렸던 사건인데요. 스파이 명월 펑크 사건입니다. 한예슬이 스파이 명월이라는 드라마 촬영 중 갑자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촬영장에서 연출자와 공개적으로 크게 다투고는 제작사에 연출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펑크를 낸 것입니다. KBS에서는 한예슬이 촬영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한예슬이 제작진의 주 5일 촬영 요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누가 봐도 한예슬이 갑질을 한 것으로 보였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한예슬이 미국으로 출국까지 하면서 여배우를 교체한다고까지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포착된 한예슬은 모든 걸 내려놨다면서 후배들이 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예슬이 이틀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촬영장에 복귀하였고 이 사태는 일단락되기는 하는데요. 촬영 스태프들은 한예슬이 지각과 무단 결석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남자 주인공이었던 에릭 역시도 트위터를 통해 스태프 성명서가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예슬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셨던 한 분은 한 달에 집에 5-6번 들어가고 매일 밤새고 오래 자봤자 4시간 자며 2달을 보냈었다면서 2주 동안 밤을 새게 하고 배우가 기어가듯 걸을 힘도 없어 잠시 소파에 기댔다가 기절했다 깨보니 늦어서 불이 나게 현장에 갔더니 감독은 한예슬을 기다린다며 다른 씬조차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한예슬은 장기간 스태프들을 기다리게 한 무개념 여가 되어 있었다고 쓰기도 하고 양동근 역시도 이를 리트윗하며 한예슬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현장은 전부 노동법 위반 현행범들이라며 이번 사태의 주범은 비겁한 방송국이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예슬은 촬영장에 복귀하며 회식 자리에서 눈물로 사과를 했고 스파이 명월은 종영까지 촬영을 진행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한예슬이 도망간 건 잘못이긴 하지만 모든 언론의 초점이 한예슬의 도망에만 있었고 왜 한예슬이 그렇게 했는지 심각하게 열악한 촬영 환경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후일담으로 프로덕션에서 당시에도 탑스타였던 한예슬을 섭외하면서 약속했다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프로덕션에서 어겨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덕션은 쩐의 전쟁을 제작하고는 박신양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하기도 하고 대물을 제작하며 제작이 미뤄지면서 고현정이 선덕 여왕에 출연하자 계약 위반이라며 송사를 벌이기도 하고 사자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아 촬영이 중단되는 등 악명이 높은 제작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관행은 너무 많다고 하네요. 주 5일째 요구설 역시도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감독과 상의를 한 것일 뿐인데 요구한 것으로 와전되어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태곤입니다. 이태곤은 하늘이 시여의 구왕모 역으로 데뷔하여 오랫동안 왕모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연개소문, 겨울새, 황금 물고기 등에 출연하지만 연기를 못해 발연기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런닝맨에서 8세 연상인 임호에게 반말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예능에서 마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남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마초 기질이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이태곤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남성 2명이 악수를 청했지만 퉁명스럽게 대응하자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인데요. 이태곤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CCTV 분석 결과 정말로 이태곤은 맞기만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디스패치 취재 결과 이태곤 폭행남은 기업 오너 2세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연예인을 주먹으로 넘어뜨렸다며 자랑처럼 떠들고 다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이태곤에게 처음부터 비아냥거리고 반말을 쓰면서 손가락질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이태곤이 예의는 지켜달라고 한마디 하자 바로 코를 때렸고 이태곤은 맞으면서도 반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태곤은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가해자 2인에게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태곤이 위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그렇게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이 끝이 났지만 이태곤은 민사로라도 어떻게든 참교육을 시켰는데 약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3천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에피소드를 활용해 이태곤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까지 합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고 끝까지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결국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하며 사건 3년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장동민입니다. 어려서부터 판잣집에서만 살아 큰 집에서 전원생활 하는 게 꿈이었던 장동민은 2018년 정말로 원주에 전원주택을 구매해서 들어갔는데요. 여러 예능을 통해 집을 공개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동민의 유튜브 채널에는 집에 누군가가 돌팔매 테러를 한다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차에 돌을 던져 차가 파손되었고 마당에까지 돌이 날라오고 창문에도 금이 가고 벽도 부서지고 방충망도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돌팔매를 하자 장동민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며 분노를 표현했고 수리된 차에 또 테러를 했다며 해도 너무한다는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옥상에서 잠복 근무를 하며 범인을 직접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돌은 계속 날아오는데 범인은 잡지 못해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달여간 계속되었던 돌팔매는 CCTV에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돌멩이 감식 등을 통한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범인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정말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